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암 환자의 식사입니다. 암 환우분이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나온 흰 쌀밥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암 치료 또 재발 예방, 이걸 위해서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에 걸리면 대학병원에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식사에 대해서 대학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암 전문의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암 치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 식사에 대해서 많은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 잘못된 식사를 하면 암을 악화시키고 암 치료를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환자는 무엇이 옳은 식사 방법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저에게 진료받는 모든 암 환자분들에게 저는 식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드시라고 하는 그런 식사 방식으로 저도 식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의 식사 방식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과의사 사이먼은 어떻게 식사하고 있을까요? 암 환자라면 저처럼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진료받는 모든 암 환우분들의 식사 교육을 이번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제당을 피해야 합니다. 정제당. 암세포는 분열이 빠르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포도당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세포막에는 이 포도당 통로가 정상세포보다 10배나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혈당은 암을 키웁니다. 지방과 아미노산도 암세포의 먹이가 될 수 있지만 주된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또 암세포는 염증이 있을 때 잘 자라고 전이도 자랍니다. 정제당은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포도당이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달라붙고 혈액 속 내용물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혈당일수록 염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해로운 기름입니다. 해로운 기름은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해롭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 콜레스테롤 영상에서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로운 기름은 대표적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름 섭취가 부족합니다. 좋은 기름은 지금보다 더 먹어야 합니다. 단지 해로운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은 유익한 기름입니다. 또 이 튀긴 요리 있죠. 튀긴 요리는 좋은 기름으로 했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튀김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총 섭취량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드시더라도 이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는 기초 대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기 쉬워요. 체중이 감소하면 암과 싸울 때 아주 불리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지금보다는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로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였는데 고기나 지방을 안 드시고 채소류, 견과류, 과일 이것 위주로 드시기도 하는데 이것으로는 칼로리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것이 고기입니다. 저는 고기를 매일 먹습니다. 저탄고지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하루 한 끼 이상은 고기를 먹습니다. 대신에 좋은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수입된 이 목초 먹인 고기는 목초 먹인 소나 양고기는 좋은 고기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는 이런 이 풀먹인 좋은 고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매일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고기가 암을 촉진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고기를 먹은 그룹이 암 발생이 감소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음식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관찰 연구입니다. 인과성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인위적으로 이 인과성 실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고기 중에서 사료로 키운 고기는 피하고 또 요리 방식이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방식은 피하고 또 이 가공된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선은 사실 이 중금속이나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오염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닭고기는 시골 닭은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닭장에서 사료를 먹여서 키운 닭고기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 풀먹인 고기에 포함된 지방을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이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원이기 때문에 드시기 바랍니다. 지방이나 기름, 이것을 양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보다는 더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단순 탄수화물, 피해야 될 이 두 가지가 단순 탄수화물과 해로운 기름인데, 이런 밥이나 떡, 단 과일, 고구마, 감자, 설탕이나 꿀, 그리고 모든 밀가루 음식,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죠. 밀가루 끊는 것이. 모든 밀가루 음식, 이런 걸 끊어야 합니다. 보시면 이 쌀밥의 당 지수가 60 이상은 높은데요. 쌀밥, 찹쌀밥은 더 높습니다. 현미는 좀 적고, 죽은, 모든 죽은 당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도 굉장히 당 지수가 높습니다. 보리밥이 굉장히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저는 보리, 콩, 이것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기름과 또 가공식품, 이런 식물성 기름, 쇼트닝, 이것도 피하고 이것으로 만든 가공식품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 공복혈당은 100 이하, 식후 최고혈당은 140 이하, 그리고 이 암 환자라면 당화혈색소는 5.0 이하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염증 관리가 중요하죠. 급성염증 지표는 CRP, 만성염증은 이 페리틴이라는 저장 철분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암 환자라면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서 이 혈당과 염증 수치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보통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은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이것을 탄수화물은 좀 더 줄이고 지방, 단백질은 좀 더 늘려서 이런 비율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탄수화물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줄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건강한 사람도 점차 이런 쪽으로 개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침 식사는 이거는 이제 보리하고 콩만 해서 한 밥이고요. 그래서 현미를 10%, 나머지 이런 잡곡을 90%를 해서 밥을 하시면 혈당에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는 하루 이상 불려야 됩니다. 모든 재료를 불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라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꼭 불려서 부드럽게 하시기 바라고, 저는 하루에 총 한 공기 정도를 먹는데요. 이것은 각자가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콩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나온 밥과 좀 섞어가지고 먹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건 저의 점심이 되겠습니다. 이 풀먹인 이 소나 양고기, 이런 이 고기에 이런 키위를 갈아서 이렇게 뿌리면 굉장히 그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스된 고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력이 약하더라도 잘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방식은 이 찜이나 수육이나 볶음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튀기는 방식은 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보통 제가 준비합니다.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볶은 거, 계란 후라이,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상추에 싸 먹고, 이렇게 오레가노 이런 거를 뿌려서 먹으면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 무탄식으로 합니다. 아침 무탄식이 굉장히 유리한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무탄식, 탄수화물이 없는 식사를 하고, 식전에 이렇게 공복혈당이 나오고, 8시, 9시, 10시 계속 거의 공복 상태의 혈당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무탄식을 하면 혈당이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은 것처럼 혈당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혈당 그래프가 나옵니다. 보통 아침에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어서 그 전날 7시, 아침 7시 이렇게 식사를 하면 12시간의 이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무탄식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16시간의 공복 상태가 됩니다. 16시간의 공복이 되면 간헐적 단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라고 자가포식 들어보셨죠? 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올리고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암과 싸울 때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무탄식을 저는 이 건강한 사람이든 이 암 환자든 추천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아침을 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체중이나 그 이하라면 체중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시되 무탄식으로 하시면 공복과 같은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란은 하루에 2개에서 5개를 드시고, 이 1번 계란 다 아시죠? 이 방목, 유기농, 방사계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삶은 것보다는 이렇게 찌거나 수란이나 이런 후라이가 더 먹을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쪽을 추천합니다. 계란 꼭 드시고 좋은 단백질, 지방 원이니까요. 그리고 두부, 이 콩, 이것은 식물성 단백질 원이니까 이것도 매일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 풀먹인 소 우유로 만든 이 앵커버터, 앵커치즈를 저는 먹고 있습니다. 앵커버터는 지방이니까 이것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즈는 카제인과 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먹지는 않고 조금 먹는데요.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거는 안 드시는 것이 좋고, 버터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 빵에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 따뜻한 밥에 이렇게 조각을 넣어서 비비면 금방 녹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먹거든요. 또는 이 따뜻한 고기 요리를 그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버터를 넣으면 금방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 오일, 제가 먹는 거는 이 정도인데요. 하루에 50cc 정도라고 했는데, 소주 한 컵이 50cc고 3분의 2 하면 30cc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충분히 드시고, 좀 비싸다고 하시면 코코넛 오일이 좀 저렴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오일입니다. 채소를 반드시 드셔야 되고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장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장 유익균의 먹이가 채소입니다. 뿌리채소, 잎채소. 이 대장에 건강해야
염증이 없고 면역이 건강합니다. 염증과 알러지를 막기 위해서 장 건강은 필수이고 우리 몸의 이 백혈구의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면역을 위해서는 장 건강이 필수이고 이 식이섬유가 변비 예방, 쾌변 이건 상식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지용성 노폐물을 채소가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합니다. 이 지용성 노폐물은 대변으로 배설하고 수용성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설을 하는데 지용성 노폐물이 훨씬 독합니다. 그런데 채소를 안 먹으면 이게 다시 재흡수를 돼버리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이 쓰다만 이 콜레스테롤 이것이 이 지용성 노폐물이고 또 중금속, 또 환경 호르몬 이런 독한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이 야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뿌리채소, 잎채소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잎채소는 이렇게 생야채, 익힌 야채, 이 발효식품 이렇게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서 어느 이상 떨어지면 생야채는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 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익힌 야채만 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시래기국이나 이렇게 익힌 야채만 드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야채, 익힌 야채 다양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뿌리 채소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잎채소만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가 굉장히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산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 매일같이 드시고 당근 주스를 아침에 이렇게 통째로 갈아서 한 잔씩 드시는 거는 노폐물 배설, 염증 감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근, 특히 무 매일같이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초 먹인 고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매일 드시기 바라고 계란도 2개 이상 그리고 청국장과 두부 요리를 매일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최소 30cc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잡곡밥은 하루에 1공기 정도 그것은 사람마다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밀가루 음식 그리고 단맛이 나는 과일 그리고 식물성 기름 그리고 튀긴 음식 이것은 정말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어서 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올리고 모든 우리 몸의 세포가 휴식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한 끼 금식하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과 의사 사이먼이 1년을 수고해서 쓴 책이 7월 말에 나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